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될 뉴스들만 엄선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자, 오늘은 월요일이죠. 정치부의 박주영 기자와 함께 대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이 됐습니다. 2주간의 순회 경선 이후에 이재명 후보 지금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관련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어제 민주당 수도권 경선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89.77%라는 전무후무한 지지를 받으며 민주당의 21대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2위는 김동연 그리고 3위는 김경수 후보가 됐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90%에 가까운 득표율은 이 당내 지지가 확고했던 이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7년 대선 경선 당시 기록한 78.04%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2년 대선 경선 득표율인 83.97%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네요. 이재명 후보가 1987년 민주화요 이른바 민주당 계열의 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것인데요. 그 윤석열 탄핵 정국에서 압도적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과 이 내란 종식으로 기대하는 지지자들의 당심이 작용한 것으로 좀 해석됩니다. 자, 어제 이재명 후보 수락 연설도 있었는데요.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다고요. 네. 먼저 이 국민 통합을 강조한 부분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이자 대통령의 제일 과제인 국민 통합 책임을 확실히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떤 사상과 이념도 국민의 삶과 국가의 운명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며 자신의 정책 기조인 실용주의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가 좀 눈여겨본 건 수락연설의 클라이맥스가 이재명 후보가 선창하는 구호를 이제 지지자들이 다시 한번 따라하는 장면이었는데요. 경선장이 그야말로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 4개의 구호를 외친 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는 이 패배를 털고 반드시 승리하자고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자, 3차 토론회였는데요.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정치 보복 안 하겠다 이런 발언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5일이었죠. TV조선에서 열린 그 TV 토론회에서 이 정치 보복을 많이 당했으니 나도 똑같이 하지 않을까 하는데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정치 보복을 하면 안 되는 게 명확한데 실제로 본인이 할 것이라는 데에서 세간의 의심이 많다라고 좀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자신에 대한 정치 보복을 많이 했지만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마지막 토론회에서는 후보들의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재명 후보의 정책 어떤 구상이 있었을까요? 네, 민주당의 마지막 토론회에서는 아무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의 기소를 계기로 해서 이 검찰 개혁이 좀 화두에 올랐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 기소를 위한 수사를 할 수 없게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함께 가지는 것을 끝내야 한다며 이른바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분리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상법 개정 의지도 거듭 천명했는데요. 이 토론회 전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 대선 공약으로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이 집중 대표제를 활성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정부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 끝에 폐기됐는데 기존 상법 개정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확장 재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는데요.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상 아직은 적극적인 재정 전략을 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민의힘도 짚어보죠. 내일 2차 컷오프 발표가 됩니다. 자, 2차 토론회에서도 경선 후보들이 아주 치열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번 대선이 윤석열 씨 파면으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각 후보는 대통령 파면에 대한 대국민 사과 여부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밝혔는데요. 먼저 김문수 후보는 이 복잡한 문제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이 민주당이 연이은 탄핵에 의해서 계엄이 된 거 아니냐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 홍준표 후보는 최종 후보가 되면 검토하겠다고 짧게 답변을 했고요. 이른바 찬탄파인 탄핵 찬성파인 이 안철수 후보는 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반드시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다시 한번 윤 대통령의 사과를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도 줄곧 사과해 왔다며 당시 국민의힘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또 토론회에선 각 후보의 정책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지자체장 경험이 있는 김문수, 홍준표 두 후보는 한동훈 후보의 5대 메가폴리스 조성 공약을 겨냥해 2년 만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서
정책의 현실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요거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면 영상을 보고 다시 이야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집 한 채 짓는데도 보통 2년은 걸립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하게 서울과 똑같은 도시를 지방에 어떻게 5개를 2년 만에 짓느냐. 그게 좀 궁금한데요. 제 공약을 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5대 메가폴리스는 없는 신도시를 새로 만들겠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지방의 대도시를 아주 중앙 차원에서 메가폴리스로 서울 경쟁하게 키우자는 얘기입니다. 홍준표 후보께서도 대구시장 경남지사를 해보셨지만 허황된 공약인 게 제대로 하려면 신도시 하나 하는데 10년 더 걸립니다. 기존 도시를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데도 적어도 10년 걸립니다. 이게 행정을 알고 공약을 하는 건가? 그걸 2년 만에 하겠다. 저는 뭐 20년 만에 하더라도 제가 그 정도로 하실 수 있으면 한동훈 후보에게 제 모든 것을 다 맡기겠습니다. 정말 5년 만에 5개의 메가폴리스를 지방에다가 를 만들어낸다면 제가 다 지금 당장 사퇴하고 제가 한동훈 후보를 얻고 다니겠습니다. 저를 좀 업고 다니셨으면 좋겠고요. 업고 다녔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 한동훈 후보 또 홍준표 후보 두 사람의 맞수 토론 화제가 됐었는데 어땠습니까? 네, 앞서 지난 25일 국민의힘 2차 네. 대선 경선에 진출한 홍준표, 한동훈 후보는 1대1 맞수 토론도 화제였는데요. 네. 역시 윤석열 씨의 비상계엄 선포 책임 능동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네. 이 홍준표 후보는 당대표라는 사람이 사상권권 이 대통령에게 시비를 걸고 깐족대고 하니 대통령이 참을 수 있었겠느냐며 자신이 대표였으면 대통령과 협력해 전국을 안정시키려 했을 것이다라고 했고요. 반면에 한동훈 후보는 이 홍준표 후보처럼 대통령 옆에서 아부하면서 대통령 기분 맞추면 사람들에게 기분 맞췄던 사람들에게 계엄이 책임이 있다며 자신은 계엄을 막았던 사람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홍준표 후보는 AI 3대 강국을 위해 2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한동훈 후보의 공약을 거론하면서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는가라고 물었는데요. 한동훈 후보가 350조 원 정도라고 답하자 홍준표 후보는 600조 원이라고 정정했습니다. 600조 원도 넘긴 한데 이것도 영상이 준비됐으면 보고 오겠습니다. AI 3대 강국을 위해서 200조 투자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200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아니, 말씀을 우리나라 하시네요. 1년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35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0조 넘 60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남은 국민의힘 경선 절차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오늘까지 2차 경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투표 결과는 오는 내일이죠. 29일 발표되는데 이때 최종 본선 후보가 바로 정해질지 또 한 번 결선을 치를지가 정해지는데요.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 2명이 최종 후보 자리를 두고 결선을 치르게 됩니다. 네. 대선 후보를 확정짓는 최종 결과는 5월 3일 발표됩니다. 자, 그럼에도 한덕수 대행이 출마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자, 이 경선이 아주 그렇게 또 결국 또 부전성 올라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오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 주말에는 정대철 헌정회장하고 회동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출마하는 겁니까? 현재 분위기를 보면 한덕수 네.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가 점차 출마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진영의 햄산법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르면 30일쯤 한 권한대행이 사퇴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네. 반면에 그 31일에 미국 해군성 접견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30일 이후 사퇴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권한대행이 이번 주 초죠. 이번 주나 이르면 오늘 정대철 헌정회장과 회동할 예정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번 회동에서 한 권한대행이 출마 시에 임기를 3년만 가져가는 이 개헌안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은 최근 이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열린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을 앞으로 좀 행보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결과 있는데요. 이것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이 네. MBC 의뢰로 대통령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43% 1위로 나타났습니다. 존칙을 생략하고 얘기하면요. 한덕수 10%, 홍준표 9%, 한동훈 8%, 김문수 6%, 이준석, 안철수 각각 3%, 아하. 김동연, 김경수 각각 1%, 유보층 15%로 집계됐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컷오프를 앞두고 있죠. 국민의 후보 전망으로는
이 한동훈 24%, 홍준표 23%, 김문수 17%, 안철수 4%로 나타났습니다. 1차 컷오프 이전 조사와 비교할 때 보면 이 홍준표 후보는 14%에서 9%포인트 올라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요. 네. 한동훈 후보도 5%포인트 오른 반면 김문수 후보는 5%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김문수 후보의 하락은 아무래도 한덕수 후보의 이 출마와도 연계가 있어 보이는데요. 최근에 한덕수 후보가 부상하면서 김문수 후보가 약간 주춤하거나 조금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보면 한동훈 후보 28%, 홍준표, 김문수 후보 27%, 그리고 안철수 후보 3% 순이었습니다. 네. 이번 조사는 4월 24일에서 25일 이틀간 조사했고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조사 방법은 통신 3사 휴대전화 과상 안심번호 전화 면접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주영 기자와 함께 뉴스픽 짚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